두 번째 변수는 투표율입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이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난 대선 때보다 낮았습니다.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이 원인을 뭘로 해석하시나요? 일단 지난 대선 때는 그 사전 투표율 중에 하루는 토요일이었고요. 그 직전에 이 2017년 대선 때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는 휴일이라서 사전 투표를 하기가 비교적 용이해서 이 평일에 이틀 연속 이렇게 시행이 된 부분을 감안하면 그래도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 지난 직전 대선에서 최고치였기 때문에 그 최고치를 경신하진 못했지만 상당히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함으로써 사실상 투표 일상으로 자리 잡은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평일이었고 하지만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는 점 혹시 또 지적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왠지 기자로서 있으실 것 같아서. 예. 저는 사전 투표도 중요하지만 본 투표의 투표율이 지난 대선에 근접할 것인가 아니면 좀 지난 대선보다 떨어질 것인가가 이번 대선의 실제 당락도 중요하지만 그 득표율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치열한 선거일수록 양 진영에서 총 결집하는 모양새를 띠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번 사전 투표율은 첫날에는 높았다가 둘째 날 좀 낮아진 것이 혹시 이게 본투표로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본투표에서 다시 바운스업해서 더 많은 투표장으로 많은 유권자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각 후보 진영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남은 6월 3일 이 본투표의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따져보죠. 지역별로 놓고 보면 전남이 가장 높습니다. 사전 투표율이요. 그런 다음에 전북, 광주 순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는 높고 그 서울, 수도권 이 부분에서 약간 좀 낮은 것 같아요. 영남 지역도 좀 낮고요. 이런 지역별 사전 투표율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일단 저희 정당들의 책임이 좀 크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요 며칠간 불거지고 있는 이런 네거티브 또 혐오적 발언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터부시하는 그런 마음을 생기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 면이 있고요. 예. 또 반대로 또 생각해 보자면 그만큼 신중한 시기이다. 그만큼 나의 삶을 바꿀 미래의 선택, 미래의 지도자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내가 과연 이 사람을 믿고 투표할 수 있는가라는 신중론도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본인들의 참정권 놓치지 마시고 주권자로서의 주권 행사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 대변인님, 영남권에서는 왜 사전 투표율이 낮은 걸까요? 원래 영남 지역이 호남 지역에 비해서는 사전 투표율이 늘 낮았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번에는 조금 더 눈에 띄게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이번에 사전 투표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첫날부터 오히려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공무원이 오전에는 남편 신분증으로 하고 오후에는 본인의 신분증으로 또 투표를 하는 것을 선거 참관인이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해 신고를 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신촌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투표용지를 바꾸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왔다. 이게 언론에 워낙 크게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사전 투표율이 원래도 낮은 지역에 있어서는 이 관리 부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여기에 있어서 본투표에 있어서는 지금 어쨌든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양강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막판에 집결하는 모습들, 본투표율 자체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